전쟁이 터졌는데 금이 빠졌거든요. 17% 가까이요. 다 맞게 했는데 왜 떨어지는 건지 답답하시죠? 폭탄은 계속 떨어지고 중앙은행은 역대급으로 금을 사들이고 미국 부채는 39조 달러를 찍었는데 금이 빠진다. 쉽게 말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의 진짜 메커니즘을 모르면 5년 안에 가장 후회할 판단을 하게 됩니다. 50년간 오일 쇼크 때마다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은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때보다 훨씬 극단적인 조건이 깔려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계좌가 왜 빨간불인지, 그리고 다음에 뭐가 오는지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을 보통 금융방공호라고 부르잖아요. 전쟁 나면 올라가는 자산이라고요. 근데 올해 이란 전쟁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렸어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길이 차단된 건데 금이 폭등하기는커녕 사상 최고가 5,595달러에서 4,675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심지어 금까지 빠져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전부 기름으로 갔습니다. 이번 전쟁이 하필 어디서 터졌어요? 중동이에요. 전 세계 원유의 산지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넣어서 가장 확실하게 수익 나는 게 뭐겠어요? 기름이잖아요. 주식에 있던 돈, 채권에 있던 돈, 심지어 금에 있던 돈까지 싹 다 빼서 원유에 넣고 있는 거예요. 금이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지금은 기름이 눈에 안 차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전쟁이 터진 시점이 2월, 3월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이 딱 북반구에서 씨 뿌리는 시기예요. 농사 짓는데 비료가 필요한데 비료 만드는 핵심 원료가 뭐냐면 천연가스에서 뽑는 암모니아입니다. 근데 천연가스 값이 폭등했으니 비료값도 폭등하는 거예요. 비료 제대로 못 주면 농산물 가격 뛰고 사료값 뛰고 고기값 뛰고 결국 물가 전체가 올라갑니다. 5월에 전쟁 끝나면 그때 씨 뿌리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파종 시기를 놓치면 그건 1년 농사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름값 자체가 아니라 물가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 오르죠. 전기요금 오르죠. 거기에 농산물, 식료품까지 올라버리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내려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거의 사라졌어요. 금리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 국채라는 건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적금 같은 건데 그게 위험 없이 연 4.3%를 줘요. 근데 금은 이자가 0%잖아요. 여러분이 큰 돈을 굴리는 기관이라면 뭘 고르겠어요? 당연히 금 팔고 국채 사겠죠. 여기에 안전자산 찾는 돈이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가 강해졌어요.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기계적으로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돈이 원유로 쏠리고 금리는 높고 달러는 강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금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 터졌는데 금이 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자, 그러면 과거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금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1973년부터 지금까지 큰 오일 쇼크가 5번 있었어요. 결과만 볼게요. 1973년 오펙이 석유 수출을 막았어요. 유가가 4배 뛰었습니다. 금도 처음엔 흔들렸는데 이후 2년간 150% 올랐어요. 1971년부터 80년까지 전체로 보면 금이 35달러에서 850달러, 2329% 상승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이 2400만 원이 된 겁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또 중동이 뒤집어졌죠? 금이 1년 만에 89% 올랐어요. 1990년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니까 또 유가 폭등, 금도 단기간에 10% 넘게 뛰었고요. 2001년 9.11 이후에는 규모가 달라요. 금이 257달러에서 10년에 걸쳐 1900달러까지 갔습니다. 약 640% 상승이에요.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금이 사상 최초로 2000달러를 돌파했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서 올해 1월에 5,595달러 사상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같은 영화를 50년간 5번 본 셈이에요. 매번 결말이 같았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면 금이 잠깐 흔들려요. 근데 그 역풍이 지나가면 금은 반드시 올라갔어요. 5번 다요. 예외 없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이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에서 이번은 다르다는 말 보통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번은 진짜 달라요. 과거보다 금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요.
1973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 4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미국 빚이에요. 1973년에 4,580억 달러였거든요. 지금은 39조 달러입니다. 85배 들었어요. 이자만 매년 1조 달러를 내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직접 이 궤도는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중앙은행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엔 금을 팔았거든요. 지금은 4년 연속 매년 1,000톤 넘게 사고 있어요. 중국 중앙은행만 16개월 연속 매수 중이에요. 가격이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은공급이에요. 예전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6년 연속 공급 적자예요. 누적으로 9억 온스가 부족한데 이게 전 세계가 1년 동안 캐는 양이에요. 근데 은은 구리나 아연 캐다가 같이 나오는 거라서 은값이 올라도 광산을 더 못 파요. 네 번째,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1980년에 볼커라는 사람이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물가를 잡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란 괴물한테 급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빚이 39조 달러인데 금리 올리면 이자 폭탄이 터져요. 예전에는 있었던 브레이크가 지금은 고장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을 누르는 여풍은 과거랑 똑같은데 여풍이 지나간 뒤에 금을 밀어 올리는 힘은 역대 최강이에요. 1973년이 불씨였다면 2026년은 기름통 위에 불씨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50년간 오일 쇼크 터질 때마다 금은 매번 같은 4단계를 밟았어요. 1단계, 패닉이에요. 전쟁 터지고 1주에서 4주 사이에 금이 잠깐 올랐다가 급락해요. 이때 개인들은 꼭지에서 사거나 겁먹고 팔아요. 기관은요? 가만히 있어요. 이 영화 결말아니까요. 2단계, 흡수 단계예요. 2, 3개월쯤 되면 금이 좀 더 빠져요. 여기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가 포기합니다. 뉴스에서 금은 실패한 안전자산이라는 기사 쏟아지거든요. 그거 보고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여기가 거의 항상 바닥이었어요. 3단계, 구조적 매수예요. 4개월에서 18개월에 걸쳐 중앙은행이랑 기관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해요. 금이 다시 오르는데 2단계에서 판 사람은 옆에서 쳐다만 봅니다. 이 구간이 제일 아픈 구간이에요. 4단계, 신고가입니다. 역대 최고가를 갱신해요. 50년간 매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패닉 매도는 거의 끝났고 중국은 16개월째 금을 사고 있고 인도, 폴란드도 계속 매수 중이에요. 기관들은 결말을 알고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JP모건 올해 연말 목표가 6,300달러, 웰스파고도 6,100에서 6,300달러, UBS는 9월까지 6,200달러, 지금 금이 4,675달러인데 월가 대형 기관 3곳이 전부 6,000달러 이상을 보고 있어요. 에드 야데니는 10년대 말 10,000달러까지 간다고 봅니다. 지금 판 사람은 6개월 뒤에 가장 후회할 거예요. 근데 은 얘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은은 금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금이 안전금고라면 은은 안전금고면서 동시에 공장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금에는 없는 두 번째 엔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엔진이 지금 세 방향에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이 글로벌 은 공급의 25% 이상을 먹고 있고 전기차 한 대의 은이 기존 차량의 2배가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에도 은이 필요해요. 근데 공급은 6년 연속 적자예요. 은을 캐려고 광산 파는 게 아니라 불이나 아연 캐다가 같이 나오는 거라 은값이 올라도 공급이 안 늘어요. 게다가 중국이 글로벌 은 정제의 60에서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수출 통제까지 시작했어요. 1979년에 은은 5달러에서 50달러로 10배 올랐거든요. 금 대비 3배를 더 번 거예요. 2025년에도 이미 은 수익률이 144%로 금 65%의 2배 이상이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이 135달러에서 309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딱 2개만 보세요. 첫째, 달러 인덱스. 이게 97 아래로 떨어지면 금 눌렀던 역풍이 풀리는 신호예요. 둘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3.5%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 자금이 금으로 돌아옵니다. 전쟁 뉴스 보지 마세요. 유가 헤드라인 보지 마세요. 다 노이즈예요. 달러를 보세요. 금리를 보세요. 지금 빠졌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패턴을 이해하고 조용히 축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역사에서 부를 쌓은 건 항상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금이나 은 들고 불안해하는 분한테 공유해주세요.